임상심리사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윤입니다. 이번 강의는 챕터 1에서 이제 심리검사 기초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기초 심리평가 파트가 되겠죠. 그 파트 1의 내용 보시면 챕터 1에 심리검사 기초, 그 다음에 챕터 2에 지능검사, 그 다음에 챕터 3에 성격검사, 챕터 4의 투사검사, 그 다음에 챕터 5의 신경심리검사, 챕터 6의 행동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심리평가가 임상심리사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다, 핵심적인 구성 업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이 파트에 중심되어 있다, 초점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챕터 1의 심리검사 기초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테스트 바이 테스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테스트 바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검사 하나, 단일 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배터리 검사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통합적인 검사 아니면 또는 뭐 종합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풀 배터리 풀 배터리 검사와 테스트 바이 테스트, 이것은 단일 검사.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풀 배터리와 테스트 바이 테스트를 구별해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 바이 테스트, 단일 검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단일 검사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종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검사하겠다. 하나씩 검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비용 면에서 경제적이다. 반대로 종합검사, 여러 개 검사를 한 번에 하겠다.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적이진 않겠다. 그죠? 장점이 아니라 이제 단점이 되겠죠. 단점. 부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심리평가 목적에 맞는 최적의 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내가 감기 증상이다, 감기에 걸려있다. 그러면 감기와 관련된 진료만 받으면, 그 약만 처방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감기만 걸린 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되니까 경제적이고, 그 병인에 대한 최적의 검사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단점은 만약에 나는 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감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었다. 그러면 감기를 진단하는 검사만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가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어렵다. 여러 가지를 같이 해보면, 그죠? 그 중에서 이게 감기가 아니라 폐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요것만 딱 하나 해봤더니 우리가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또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 검사하는, 오히려 이중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어려움. 왜냐하면 우리의 어떠한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다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걱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반대로 보면, 반대로 종합검사일 경우에는, 그죠? 이러한 교차 타당성,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종합검사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 그물망식, 그죠? 아무거나 이렇게 해서 걸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러한 검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최적의 검사가 아니라 검사에 대한 검사가 최적의 검사로 선정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쓸데없는데 우리가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바이 테스트 검사, 그 다음에 풀 배터리 검사, 종합적인 검사, 어떻게 장단점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내담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내담자를 만났을 때 인터뷰, 그죠? 처음에 면접 상담을 하게 되죠. 인터뷰를 했을 때 의심되고 또는 호소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단일 검사를 통해서 빠르게 진단 내릴 수 있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내담자가 우울하다, 굉장히 좀 우울 문제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과거에 이러한 그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우울 척도, 20문항짜리 뭐 BDI와 같은 그런 척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울 문제가 심각하군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담자의 호소 문제와 다르게 임상적으로 상담사가 그것과는 다른 어떠한 그 원인들을 좀 파악해보자 할 때는 이런 종합검사를 선택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내담자의 어떤 그 심리검사 목적에 맞는 그 검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이제 심리평가의 목적이 좀 나와 있는데요. 심리평가가 왜 하는가? 이런 심리평가 왜 하는가? 라는 것이죠. 개념을 보시면 심리평가는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심리검사, 면담, 행동관찰 등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가지고 임상가가 내리는 종합적인 평가다. 그죠? 네. 심리평가 왜 하나? 일단 그러면 우리 심리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심리평가는 무엇인가?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여기에 과정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과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 하나의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평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검사, 그렇죠? 검사, 그리고 면담, 관찰, 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서 평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심리평가는 심리검사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임상심리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진단이 되겠죠. 진단을 하겠다.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을 평가하는 거.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자아기능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아기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정서는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인지, 대인관계는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그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적절한 방어를 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주로 적응에 대한 평가이죠.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료 전략을 평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심리평가를 통해서 치료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치료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심리평가의 목적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연구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연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선별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 우리가 이제 최초의 지능검사라고 하는 비뇌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동들이 학교를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지능검사 개발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초의 집단용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죠? 군인들이 군대에서 그 어떤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그 인지 능력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아미 알파와 같은 검사를 개발했죠. 우리 직장 내에서도 심리 검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울증 고위험군은 없는지, 우리 이제 보통 학교 장면에서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선별을 위해서 좀 활용한다. 또는 직업 선호도와 같은 것들을 확인해서 어떤 그 부서 배치와 같은 데서도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이제 심리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박스에 심리평가 의뢰 시에 유의할 사항 나와 있습니다. 내용,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 심리검사의 의의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심리평가를 의뢰하는 목적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기술해 줘야 되는, 왜 심리평가 하는지, 이런 거. 진단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기능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치료 전략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연구 목적인지, 선별 목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필요한 경우에 피검자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 이 얘기는 그 진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심리검사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다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배경, 가족력, 치료 이력, 그렇죠. 뭐 진단을 과거에 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같이 제공하면 훨씬 더 풍부한 평가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신체적인 질병, 사용되는 약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보들을 좀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심리평가를 의뢰할 때 혹시 뭐 질병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약물들이 있는지,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의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평가에 대한 내용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심리검사 도구 선정 시에 이제 고려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 내담자의 어떤 그 목적에 맞게 적합한 검사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리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의 고려사항이 있는데, 목적에 맞는 심리검사를 우리가 선정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토가 돼야 되고, 실용성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검사 선정할 때 이제 유의사항, 이것은 윤리적인 고려를 의미합니다. 윤리적인 고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상심리사가 윤리적으로 심리검사를 수행할 때, 특히 이제 선정할 당시에 어떠한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네,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뢰도와 타당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심리 검사를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에 그 심리 검사의 결과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충분히 타당화되어서 믿을 수 있겠다, 이 검사 결과가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검사를 우리가 실시해야 내담자의 상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타당화되지 않은 검사들을 활용해 가지고 마치 그 내담자를 통해서 그 검사를 타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검사일 때 그럴 수가 있는데, 이 임상심리사가 그러한 욕구들이 있을 때 윤리적인 고려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당도나 신뢰도가 높은 그런 검사, 확보된 검사들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 이제 실용성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비용이나 시간적인 고려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번의 어떤 단회기 상담 회기 안에 이 심리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회기에 면접하고 2회기, 3회기에 검사하고 4회기에 해석하고 5회기부터 상담에 들어간다. 그러면 1, 2, 3, 4회기는 그냥 그죠? 심리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5회기부터 12회기까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내담자에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심리 상담이 아니라 거의 한 50% 정도는 한 40% 정도는 그냥 심리 검사만 하고 끝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그 고려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이 내담자가 비용 부담이 굉장히 좀 불편한, 그죠? 좀 쉽지 않은, 부담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내담자에게 한두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종합 검사를 통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받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측면들도 있어야 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비용들을 내담자에게 너무 많이 부과시키는 것들은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해야 되겠다. 또 추가적으로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내용들은 그 검사자의 훈련 여부. 이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심리 검사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샤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검사자가 내담자를 두고 마치 이제 실험실처럼, 실험 장면처럼 그렇게 이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검사자가 잘 할 수 있는 검사들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물론 이 검사 이전에 훈련을 더 열심히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잘 모르는 검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충분히 훈련 받은 이후에 해야지, 임의로 이제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해보면 되겠지 이러고서 실시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이제 윤리적 고려들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윤리적인 고려들은 좀 필요하겠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이제 그 스크립트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실기시험 장면에서 만약에 이 내용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서술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심리검사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 달성에 이제 적절한 검사를 선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호소하는 내담자에게 우울증 검사를 하지 않고
그죠? 우울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분노 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우울증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그 다음에 2번에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신뢰도 타당도를 검토해야 된다. 세 번째로 실용성을 고려해 봐야 된다. 즉 검사 시행 채점의 간편성, 시간, 심리검사지의 경제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라는 거. 밑에 이제 박스 내용에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상담자가 검사 도구를 선정할 때 도구의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객관도, 심리 측정의 한계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상담자는 제3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때 적절한 검사 도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공해야 되겠다. 3번,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을 위한 검사 도구를 선정할 경우에 그러한 집단에게 적절한 심리 측정 특성이 결여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당한 노력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화적 다양성이 있는 그러한 집단이 있을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특성들을 포함하는 검사를 해야지, 그렇지 못한 검사를 했을 때는 검사 결과가 신뢰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일랭결, 예를 들어서 이제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다. 또는 한국말을 못하는 다문화 가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말로 되어 있는 심리검사를 제공한다면 그 검사 결과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검사, 예를 들어서 지능 검사를 한다 라고 하면 비언어적인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검사를 한다든지, 그죠?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한다면 그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이 없는 그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담자의 어떤 심리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자, 4번에 상담자는 검사 도구의 표준화 과정에서 설정된 동일한 조건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결국 이제 마찬가지 얘기죠.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규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규준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검사 결과가 결국에는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데서 문제점이 있다. 그죠? 자, 5번째. 상담자는 기술적 그리고 또는 다른 전자적 방법들이 검사 실시에 사용될 때 실시 프로그램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즘에는 이런 지필식 검사가 이제 컴퓨터 채점 방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게 되면서 컴퓨터 앞에서 직접 내담자가 번호를 누르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검사들도 많이 있죠. 이럴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딩을 해야 되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담자가 수기로 쓴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코딩을 할 때 그 코딩이 그 검사 내담자가 체크한 것과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실시할 때 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검사를 선정할 때 어떠한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투사검사와 객관검사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투사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통해서 내담자의 반응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고, 객관검사는 질문과 어떤 그 객관식 답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을 통해서 지표를 점수화하는, 반응을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객관검사의 대표적인 내용은 이제 MMPI가 되겠고요. 투사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샤 검사가 있겠죠.
그래서 이 투사 검사, 객관 검사가 있는데 이 둘 다 객관적 성격 검사, 뭐 예를 들어서 MMPI, 투사적 성격 검사, 로시아 검사가 있는데 MMPI와 로시아 검사는 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투사 검사와 객관 검사가 왜 다른가? 측정하는 거는 똑같이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MMPI에서는 입원 척도가 높아져서 우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로시아 검사에서는 우울지표, 특수지표에 우울지표가 있죠. 이 우울지표에서 별로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성격이 너무 복잡하다. 성격이 너무 복잡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성격이라는 것, 우리가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격이라는 것을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 측정하기 어렵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구성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심리검사가 성격의 상이한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사검사가 반영하는 성격의 한 가지 측면이 있고 MMPI가 반영하는 성격의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다. 다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다. 성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측정 방법과 관련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측정 방법, 우리가 이제 객관검사는 1, 2, 3, 4 중에 MMPI 같은 경우는 그렇다 아니다 1, 2 중에,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중에 이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로시아 검사는 모호한 자극을 주고 반응을 하면 그거를 이제 그 상담사가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 자체가 내담자의 반응을 제한하거나 또는 확대하거나 라고 하는 굉장히 좀 다른 측면의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성격은 그죠? 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구성된 개념이다. 이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로 우리가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 이제 심리학자들이 성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복잡한 구성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투사검사나 객관검사가 이 성격을 모두 다 반영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두 번째, 성격의 다른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성격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로샤 검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객관검사, MMPI 검사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 그죠? 세 번째로 그죠? 이러한 방식, 측정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 또는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결국에 결과에 영향을 준다. 로샤 검사는 그냥 자극 보고 반응만 얘기하면 되는데 객관검사는 그냥 이렇게 예 아니오만 체크하면 되는 것이죠.
객관 검사에서 MMPI에서 예 아니요만 체크했을 때 거기서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을 유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측정 방식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밑에 박스 내용 보시면 임상 장면에서 이러한 그 심리검사 결과가 서로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굉장히 좀 난감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그 그레고리 메이어가 이런 내용들을 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 로샤나 MMPI가 각자 다루고 있는 영역에서 타당한 측정 도구이고, 타당도는 방법이, 그 각각의 방법이 기반하고 있는 개념, 그 다음에 이론 영역에서 평가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심리 검사가 갖고 있는 구성 개념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격에 대한 구성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구성 개념 자체에서는 타당하지만 각각의 검사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MMPI 같이 자기보고형 검사에서는 의식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관심의 초점이고, 로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층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을 우리가 탐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첫 번째 파트 1에 우리가 이제 그 챕터 1을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4번 내용까지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5번 내용부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